한덕이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 오늘도 두 가지 종목을 새롭게 소개해 드릴 테고요. 그 전에 리뷰부터 할 텐데요. 지난번에 M게임이 상한가까지 갔다가 좀 안타깝게 윗골 달고 밀렸어요. 내려왔었잖아요. 네. 근데 다시 갈 것만 같은 이 분위기는 뭐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제가 이 M게임을 이제 요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바로 이제 다다음날 상한가 들어갔죠. 들어갔다가 말지 못하고 밀렸는데 이게 만약에 어떤 조그만 재료에 의해서 그냥 들어갔던 거라면 아마 여기까지 빠져 있을 겁니다. 지금 근데 그 자리를 다시 유지해서 올라가고 있죠. 자, 오늘 보시면 메타버스 관련주가 다 급등하고 있거든요. 지금 M게임 같은 경우는 이 VR 테마파크를 오픈할 거기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주기도 합니다만은 열혈강호에 대한 실적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급등세가 지금 몇 년 만에 나온 거로 말씀드렸냐면은 10년 만에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 열혈강호로 인해서 열혈강호밖에 없었던 M게임이지만은 열혈강호 때문에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나 중국에서 사상 최대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상한가를 다시 한번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일단 저희 최종 목표가인 12,000원을 가면서 수익 실현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13,500원에서 14,000원에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도 계속 보유 괜찮고요. 특히나 메타버스 관련해서 지금 이제 이 네이버와 제피했던 투자에 얽힌 이 계열사 투자가 나오면서 메타버스 관련주가 또 다시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M게임은 추가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파인테크닉스도 제가 이야기를 드린 지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지금 이 조정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한번 급등이 나왔다가 제가 금요일에 다시 한번 리뷰해드렸었죠. 오늘 굉장히 강하게 올라서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 하반기로 들어서면 들어설수록 이 폴더블 폰에 대한 매출 증가도 나올 것이고 그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폴더블 폰 하면은 결국 이제 뭐 이 수급이 파인테크닉스 다 몰립니다. 이 내장 힌지를 단독 공급하고 있던 회사죠. 그런 관점에서는 정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할 걸로 좀 봅니다. 그래서 이 파인테크닉스도 오늘 1차 목표가 돌파했는데 2차 목표가인 1,500원까지는 계속해서 홀딩을 드리면서 시장이 좋은 만큼 오늘도 강한 종목 두 개 소개를 시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첫 번째 종목의 키워드 투자 수익률 투자 기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워드는 메타버스고요. 일주일 안에 20%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인데 오늘 저희가 좀 메타버스 이야기를 많이 다루긴 했어요. 오늘 장에 또 다시 쳐다봐야 되는,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웬만한 종목들이 다 조금씩 올라가거든요. 네. 그 중에서 메타버스가 가장 세게 올라서고 있고 메타버스가 올라갈 이유만 한번 정리해 보자면 제가 볼 때 한 두세 시간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만큼 진짜 올라갈 이유는 정말 많았는데 네. 수급적으로 이제 다른 쪽으로 많이 쏠리다 보니까 못 갔던 거예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 정말 쉬고 있던 그런 종목들도 많이 올라서고 있고 수급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네이버에서 실질적인 투자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툰 시장까지 커지는 부분이 있어서 네. 제가 볼 때는 메타버스가 어떻게 보면 좀 시장만 본다면은 좀 조용할 수 있는데 메타버스만 본다면 큰 수가 들어갈 수 있다 보고 기대 수익률은 20%, 투자 기간은 좀 짧게 일주일 안에 갈 수 있다.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정말 강했던 테마주 중에 하나거든요. 네. 메타버스. 우리가 또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기사로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이버 웹툰이 메타버스를 만나면 네. 웹툰도 그러면 그렇게 가상현실에서 볼 수 있는 건가요? 메타버스에서는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웹툰이 메타버스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네. 메타버스 안에서 웹툰도 볼 수 있고 웹툰에 있는 어떤 그 캐릭터들, 가상 인물들 이런 것들을 내가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캐릭터들이 입었던 옷이라든가 아니면 좀 갔던 장소 이런 것들을 구현해서 메타버스 안에서 웹툰을 구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상당히 시장이 큰데 실제로 이제 이 네이버 웹툰이 네이버가 운영하고 있는 제페토에다가 이제 50억을 3자 배정으로 투자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지금 이제 그 웹툰이 메타버스를 활용한 이 지적 재산권 IP라고 하죠. IP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건데 이 어떤 그 웹툰의 시야를 가상세계까지 확대를 시키는 겁니다. 상부상조할 수 있는 건데 웹툰의 어떤 고객을 메타버스에서 더 확대가 시킬 수 있는 거고요. 또 메타버스 안에서는 좀 이용자가 한정적인 것을 웹툰을 통해서 또 고객을 더 끌어줄 수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좀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이버제트가 이제 최근 3자 배정을 통해서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라는 건 약 50억 규모의 신주를 네이버 웹툰한테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네이버 쪽에서 원래 이 제페토라는 회사가
스노우의 손자 회사인데 계열사에서는 처음으로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지금 메타버스 쪽으로 본격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거고 이 웹툰 세계관을 본따서 그런 공간을 제페토에 구현시켜 가지고요. 이 다양한 캐릭터들이 이제 메타버스 세계에서 활동하는 거고 이런 웹툰에 나오는 어떤 성이라든가 뭐 학교, 마을 이런 것들을 그대로 구현해서 내가 직접 그 주인공이 돼갖고 가볼 수 있는 겁니다. 아마 웹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메타버스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 메타버스 안에서도 상당히 좀 재밌는 그런 좀 웹툰이 좀 나오겠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런 뭐 그 의류도 판매하게 될 것이고 뭐 캐릭터 판매 같은 게 나올 텐데 어떤 그 이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면서 그런 종목을 또 하나 오늘은 소개를 시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엄청 많지는 않아요. 딱 대표적인 종목들 몇 가지가 기억이 나는데. 열 몇 개 되죠. 네. 네. 그중에서 오늘 저희가 또 방송 중에 말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어떤 종목이죠? 그 정도면 뭐 힌트 다 준 것 같은데 네. 덱스터라는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을 할까 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결국 메타버스 안에서 또 가장 우리가 좀 느낄 수 있는 게 특수효과거든요. 그래서 이 특수효과 부분에 있어서 좀 국내 1위라고도 할 수 있는 네. 그런 종목이 바로 덱스터다. 다양한 장르의 VR 콘텐츠를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특수효과라고 한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호러 영화, 귀신 영화 이런 거 할 때도 특수효과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우리가 어떤 그 미래 영화 같은 거 봤을 때 SF 영화를 볼 때도 그런 특수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 덱스터가 그 중에서 왜 제가 대표 종목으로 꼽았냐면은 넷플릭스하고 2년간에 걸친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자, 우리가 OTT 하면은 가장 큰 데가 넷플릭스입니다. 그런 넷플릭스하고 2년간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건데 그동안 넷플릭스의 콘텐츠를 아주 잘 만들었던 게 아마 그 이유가 될 것 같은데요. 킹덤 아시죠? 킹덤, 그 다음에 승료도 아실 거고요. 보건교사 아는 형, 그다음에 사냥의 시간 이런 넷플릭스 시리즈 후반 작업을 담당했던 게 바로 덱스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굵직굵직한 콘텐츠에 특수효과를 입히면서 그 실력을 검증받은 것이 바로 덱스터라는 거고 최근에 이제 이 DI라는 그 색 보정을 비롯한 전반적인 좀 그 교정 작업인데 DI와 음향 스튜디오의 라인을 증설해서 시장이 더 커진다는 걸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덱스터 매출도 더 크게 증가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OTT 중심으로 지금 이 콘텐츠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지는 기업들의 어떤 중요도가 좀 좋아지고 있는 만큼 이 종목을 봐야겠다는 건데 종목을 보시면 최근에 이 한 8,700원대 라인이 있었는데 여기를 완전히 뚫어버렸습니다. 뚫었다가 지지를 다시 한번 바꾸라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앞쪽으로 본다면 매물이 거의 없다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년 전에 갔던 그 고점까지 다시 한번 갈 거로 보여지는데 1차 목표가는 1,200원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2차 목표가는 12,0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8,4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덱스터였습니다. 1,200원의 매수가, 목표 주가는 12,000원, 손절가는 8,400원으로 제시해드렸어요. 메타버스 관련해서 저희가 뭐 M게임도 이야기해드렸고 굉장히 많은 종목들 소개해드렸는데요. 덱스터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에는 치킨 이벤트 저희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을 올려주신 분에 한해서 저희가 랜덤으로 치킨 교환권을 선정해 드릴 텐데요. 키워드 기대수익률 투자 기간 열어보면서 종목을 찾아보도록 하죠. 역발상이라는 키워드 안에서 이번에는 3개월 정도 봐요. 네. 근데 수익률은 30%를 기대한다. 굉장히 안전한 종목이고 네. 또 역발상으로 사실 지금 우리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증가하면서 오늘부터 4단계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여행주가 갈 수 있을까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에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도 백신이 먹히는 바이러스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빠져있는 종목을 산다면 한 3개월 뒤면 적어도 3개월 뒤면은 제가 볼 때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좀 사그라지지 않을까. 그럼 그 종목은 당연히 올라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시장에 있어서 어떤 급등주를 막 따라가기보다는 오히려 빠져있는 이런 종목들을 좀 사놓는다면은 3개월은 좀 넉넉하게 잡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뭐 한두 달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네. 넉넉히 3개월 말씀드리는 거고 기대 수익률은 30%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발상. 그러니까 이 코로나19를 생각했을 때 오히려 그 반대로 살펴봐야 될 만한 섹터 그러니까 같네요. 지난주에 비대면이 강했어요. 네. 근데 오늘만 본다 하더라도 주말 동안 확진자가 크게 증가했거든요. 근데 비대면 관련주가 생각보다 안 셉니다. 그 얘기는 결국 시장은 벌써 이 어떤 그 백신 기대감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좀 크지 않을 거란 이야기고 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 경기 회복을 보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델타 변이에 대한 어떤 시장 하락 가능성 이거는 제가 볼 땐 좀 옆으로 좀 제껴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기사 보면서 이야기해 볼게요. 거리두기 4단계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2주 동안. 네. 이때 딱 올감해서
좀 확진자 수가 확연히 줄어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랬으면 뭐 너무 좋겠는데 네. 좀 백신이 좀 빨리 나와야겠죠. 좀 와야 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오늘 보는 제가 이 기사는 뭐냐면은 55세에서 59세 이 백신 접종을 하는데 어제 0시부터 이제 이 예약자 받는 건데요. 이게 먹통이 돼가지고 예약자가 올리면서 이 서버에 과부가 생겼고 새벽에 이거를 이제 신청하려는 예약자들이 몇 시간 동안 좀 기다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본다면 결국 우리 그 시장 참여자들이라든가 우리 이제 시민 국민들은 백신을 맞으면 된다는 인식이 강한 것이고요. 백신을 맞기 위해서 몰리다 보니까는 백신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강하다. 이런 걸 봤을 때 결국 시장에서는 이 백신을 맞으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다. 이걸 좀 느낄 수 있다라는 걸 좀 보는 건데 55세에서 59세 접종자가 대상자가 352만 명이거든요. 근데 예약 시작 3시간이 지난 오전 3시에도 이 동시 접종자가 80만 명이고요. 백신 예약 서버가 다운돼서 수십만 명이 잠도 못 자고 이제 아침까지 좀 예약을 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것만 본다 하더라도 이 백신에 대한 수요를 특히 국내에서 알 수 있을 것 같고 7월 말에 천만 명이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그때면 이제 뭐 미국과는 달리 우리는 들어오기만 하면은 어쨌든 이 백신 접종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수요가 많기 때문에 금방금방 좀 맞을 수 있다라고 본다면은 결국 델타 변이 백신 맞으면 된다는 믿음이 경기 회복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코로나 신규 감염자가 99.7%가 백신 미접종자라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백신 맞으면 된다라고 봤을 때 백신을 맞았을 때 한 8월 초 정도면은 델타 변이는 제가 사그라들 것이고 그러면 그때 올라갈 종목을 지금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이런 차원에서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빨리 백신을 맞고 싶은데 네. 잔여 백신이 안 떠요. 지금은 안 뜰 거고 네. 아마 7월 말쯤 가면 기회가 오지 않을까. 알람이 떠도 빠르게 누르면 누군가 채가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네. 앱이 있다고 그래요. 네. 그냥 내가 누르려고 제가 볼 때 안 될 것 같고 그 앱을 찾아서 깔아야 네. 뭐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백신 맞는 날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네. 그럼 과연 어떤 종목이 이 안에 해당될까요? 공개해 주시죠. 자, 여행주를 말하는 건데 여행주에서 뭐 대표적인 종목도 있습니다만 가장 많이 빠졌으면서 지금 당장 올라가신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롯데관광개발인데 네. 일단은 여행주가 다 안 좋아요. 근데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제주도에 지금 복합리조트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여기서 매출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가 카지노가 오픈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내국인이 갈 수 있는 카지노가 강원랜드밖에 없는데 지금 롯데관광개발에서 운영하는 이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같은 경우는 내국인, 외국인 전용이다라고 해서 내국인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공항에서 차로 10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뭐 어떤 수요를 잘 맞출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하고요. 제주 랜딩 카지노에 이어서 세 번째 카지노 복합 리조트다. 일단은 다른 여행지하고 좀 비교할 게 뭐냐면은 여행사는 전반에서 지금 감원 칼바람 불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다 어떻게 보면은 직원을 줄이고 있는데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대규모 공채에 나설 정도로 지금 인원이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일단 1분기 매출만 122억 나왔는데 이 중에서 여행 매출이 그러니까 122억 중에서 여행 매출이 2억, 나머지 116억이 리조트에 나왔다고 하니까는 여기서 매출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는 크루 중심의 이 패키지 여행이었는데 이 복합 리조트로 옮겨지면서 그동안은 좀 안 나왔던 매출이 새롭게 탄생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여행 수요가 좀 더 빨리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면서 차트를 보시면 지난주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한번 저점을 쭉 올라가다가 다시 한번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굉장히 좀 많이 빠졌고 정말 과대한 복지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한두 달 뒤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없어진다기보다는 좀 잡히고 백신 접종률 증가한다고 한다면은 여행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때 다시 정고점까지만 간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만 20-30% 이상의 수익이 나기 때문에 롯데관광개발은 당장 급등보다는 한두 달 뒤에 어떤 주가를 기대하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면서 1차 목표가는 일단은 이 초반 부분인 22,000원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2차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18,0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관광개발이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코로나19 전에 좀 다시 한번 반사익을 볼 만한 여행주는 무엇이 네. 있을까 하면서 공략을 했고 목표가를 터치했던 종목이거든요. 네, 살짝 올라갔다 왔죠? 네.
다시 한번 목표가까지 기다려 볼게요. 네. 저희 롯데관광개발에 맞춰주신 시골소녀님 분께 치킨 교환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씨 오늘간의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요. 비밀번호 14개 치시면 되고요. 축하드려요. 그 외에 또 시장 이야기는 어디서 들어볼까요? 네. 오늘 시장은 제가 메타버스하고 네. 여행주에 대해서 종목을 좀 정리해 드릴 거니까는 4시 반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MBN골드 홈페이지로 오셔도 되고요. 유튜브에서 최연도로 검색하시면은 4시 반부터 바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으니까는 메타버스 종목들하고 여행주에 대한 어떤 그 견해를 좀 알고 싶다면 4시 반부터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현덕이 덕분에 돈 벌어봅시다.